그러면 템포가 한 70 정도나 60 정도는 그런 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한 100 정도, 100도 아니야. 한 8, 90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움직임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빨라지면 이것이 요 손 모양이 요렇게만 움직여줘야 돼요. 요렇게 깔짝깔짝.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타 친 지 30년 이상이나 되는데,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이 되는데도 왜 우리는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이상하죠? 일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것을 하신 분들은 정말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서 정말 전문가적인 어떤 위상을 보이긴 하는데, 우리 기타를 잡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30년, 40년 다 쳤대요. 근데 달인커녕 초보자 수준을 면치 못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반부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기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을 레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레슨한 그 짬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정말 그 오래 쳤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인 사람들, 실력이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횟수만 30년 40년이지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쉬기도 하고, 뭐 길면 1년 정도 안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뭐 30년은 기타를 만지더라도 완전 초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기타는 정말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렵게 단어를 익혔어요. 막 어려운 단어예요. I am a boy 그런 거 말고, 보이 말고 좀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좀 긴 거. 그런 거 뭐 스펠링이 요즘 좀 기억 안 나시죠? 네, 왜 그럴까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영어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여러분들 올해 제가 기타 레슨 하지만 저도 계속 안 하면요 똑같아져요. 한 6개월만 안 치면 여러분이나 뭐 잘 못 치시는 초보분들이나 저하고 거의 비슷해질걸요? 진짜 뭐 약간 어떤 가다구는 있겠지만 진짜 오래 치면 손도 아프고 물집도 다시 뭐 이렇게 생겨나고 손도 잘 안 돌아가고, 그게 정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레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슨은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느냐, 연주 활동을 계속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요런 게 있어요. 기본기 없이 곡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우리는 휘발성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원에 가르치는 시스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통 학원에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하다가 바로 이제 곡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곡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강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학원은 월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 당장 원장한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강사들한테. 야, 너 똑바로 제대로 안 하니까 말이야. 학생이 그런 거지. 너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강사들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곡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좀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좀 가르치다 보면은 뭐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나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강사들이 있으면 도대체 선생님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기 없이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이제 단어도 모르고 이제 알파벳도 이제 겨우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떤 긴 문장에 독해를 한대요. 근데 이제 막 단어를 막 적어 갖고 하고 맞춰서 낑겨 맞춰서 하긴 했죠. 어설프게. 근데 그게 독해일까요? 저는 그건 온전한 독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곡도 마찬가지예요. 곡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이게 기본적인 뭐 단어라든지 그런 알파벳이 쌓이지 않는, 즉 스케일이라든지 코드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곡 위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독해를 그냥 하고 그냥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당장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처음부터 이제 손 푸는 것부터 하거든요. 손을 풀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 오시면 뭐 이렇게 손이 붙어 있어요.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게 만들고 스케일부터 지판부터 외워요. 그런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저희 온라인 레슨도 하고 그렇게 오프라인 레슨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곡 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순간은 눈이 반짝반짝 하지만 뭐 한두 번 한 다음에 또 이제 지겨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타를 좀 제대로 배우실 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너무 뭐 맨날 요것만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계속 기본기만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기를 이제 물론 재밌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강사들한테. 그렇지만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사람들도 이 뭐 흥미 위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뭐 기타 연습 안 하겠다라는 것도 좀 웃긴 거잖아요. 본인이 조금 이렇게 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느껴야 돼요. 그냥 코드를 하나를 잡더라도 그 소리에 흥미를 느껴야 돼요. 그렇게 그런 흥미가 잘 안 들고 상대방이 뭐 강사가 못해서 뭐 흥미가 안 생긴다, 뭐 재미없게 가르친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강사에게만 맡겨두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식당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을 한 10년간 운영을 했다고 쳐요. 20년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냥 해. 그냥 목 정해갖고 그냥 팔던 거 팔고 연구가 없어. 그런 분들은 뭐 10년, 20년 지나도 맛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기 때문에 배고파서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길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구를 안 하니까. 우리가 TV 방영 프로그램을 보면 맛집 보면 이런 뭐 사장님이 딱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연구했고 이 책을 한번 보실래요? 이러고 뭐 자기가 적은 쪽지예요. 이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물을 몇 도씨에서 요걸 뭐 비밀 소스를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맛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영업 비밀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만이 연구한 것들을 엄청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타에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실버 만세죠. 자, 실버 만세. 자, 보면 이 피킹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걸 쳐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도 이렇게요. 이렇게 해요. 이걸 제가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펜타토닉의 1번 줄, 2번 줄을. 그러면 템포가 한 70 정도나 60 정도는 그런 대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한 100 정도, 100도 아니야. 한 8, 90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알려줘도 그걸 잘 수정을 안 해요. 스스로 연구를 안 해요. 왜 이게 피킹이 이렇게 빨라져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나는 왜 못 따라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때려쳐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피크라는 것들은 이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동작이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빨라지면 이것이 요 손 모양이 요렇게만 움직여 줘야 돼요. 요렇게 깔짝깔짝. 요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해줘도 사람들은 이걸 잘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한영애의 누구 없소 라는 곡인데 키는 B 마이너 키입니다. 근데 템포를 한번 볼게요. 템포. 자, 이 템포가 지금 보면 115 템포거든요. 근데 이것을 115 템포로 이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킹하면 연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시냐면 이 초보자들 분들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한계예요. 80 이상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보세요. 80입니다. 요거요. 요걸 이렇게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늘 빠르게가. 네. 요 정도의 속도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킹을 하더라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요 손 동작을 요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템포로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 템포는 요거예요. 요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풀피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요 정도 속도는 아예 엄두를 못 낼 거야. 아마 음악을 나오면 이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달인이 된다고 했죠. 저 오늘의 팁은 요거예요. 빠른 속도로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거를 이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요 속도를 한 7, 80 정도 올라가면 이 손을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요 관절, 요거 고관절이라고 하나요? 뭐죠? 예, 도가니. 자, 먹는 음식이 아니고, 자, 요 관절을 유연하게 서서 그렇게 해야지 115 정도의 16비트를 소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서 요걸 연습하시고요. 이게 바로 연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늘 뭐 지겨움을 빨리 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케일을 가르치잖아요. 스케일 이라면 스케일 좀 하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케일을 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메이저 스케일, 펜타토닉, 뭐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등등 있는데 이 스케일을 하다가 선생님 곡 언제 나가요? 이래요. 아니면 뭐 엄청난 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진짜 실전에 쓸 수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실전에 쓸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아까워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손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알고 그 스케일에서 어떻게 그 라인들이 쓰여졌는지를 알아야지 무턱대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꼼수 위주, 그러니까 편법 위주로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실력이 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코드를 내가 판다 하면 계속 코드가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제 트라이어드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세븐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트라이어드 코드 뭐 4번 줄 루트, 5번 줄 루트, 6번 줄 루트 좀 하고 또 1, 2, 3번 줄, 2, 3, 4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문가고 프로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같이 해도 돼요. 정돈이 되니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 찔끔했다가 저것 찔끔했다가 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보자 분일수록 이 좀 일관되게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블루스면 블루스 쪽으로 좀 해보겠다 하면 이제 그게 좀 눈이 띄이는데, 요거 했다가 어느 날은 트로트 했다가 어느 날 클래식 했다가 어느 날은 재즈 했다가 어떤 날은 락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좀 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인이 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네. 자, 이 기타는 쉑터 기타, 텔레 스타일인데요. 텔레. 전화기 아닙니다. 텔레예요, 텔레. 이 텔레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 3단 셀렉터. 3단 셀렉터예요. 여기 깡통 픽업이 있는데 요게 소리가 참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빼면 이런 소리.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컬이다, 노래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은 요 기타 치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되게 소리가 빈티지 하면서도 편안해요. 요 끝으로도 올리고, 예, 요거는 이제 볼륨 노브, 이거는 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요 앞에 소리를 내고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요 소리가 만약에 내가 보컬을 하시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기타도 어느 정도 쳐야 된다고 하면 이 텔레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쉑터에서 나온 이 모델 쳐봤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펜더에 있는 이 쉑터, 펜더에 있는 텔레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좀 더 알맹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음악에서의 어떤 텔레를 쓸 때는 이 쉑터 모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인터넷 가로는 이제 100 얼마인가? 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7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싸게 공동구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걸로 보컬이면서 기타 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의 어떤 독특한 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좋고요. 자, 조금이라도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